기억을 잃어 이성이 의탁한 지도 언 2년.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상냥하고 여유가 있는 라일락 같은 어머니? 아니야, 그 반대일지도 몰라. 가난하고 억척스러워서 날 버린 걸지도. 띠리리리리리리리. 오늘도 재미난 상상을 하고 있군요, 영애.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후후, 놀라지 마시오, 영애. 원래 인생은 말도 안 되는 법,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요. 모순? 모순이라. 그래요. 운명은 이렇듯 다가오는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밸런스 게임 좋아하십니까? 2개 중에 선택하는 거요? 맞습니다. 20여 년 전에 사람들을 밸런스 게임에 빠지게 한 소설이 생각나는군요. 바로 양기자 작가의 모순입니다. 북부대공의 은밀한 도서관. 여기 25살의 미혼 여성 안진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술만 마시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집을 나가버리곤 하였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는 이 가족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어머니는 가난 앞에서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양말과 속옷을 팔며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다. 어머니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4월 1일 똑 닮은 얼굴로 태어나 운명의 장난처럼 4월 1일 각자 중매로 동시에 결혼식을 하였죠. 그리고 너무 다른 아버지와 이모부로 자매의 인생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가난하고 한쪽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난함은 안진진의 어머니가 가져가죠. 갖은 고생으로 폭삭 늙고 어척스러워졌지만 문제를 해결하려 발발거리는 그녀는 눈에 묘한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 속에서 무덤 속 평온처럼 시들어가는 아름다운 이모를 번갈아 보며 안진진은 삶의 모순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 최대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두 남자의 프로포즈. 컴퓨터 학원에서 만난 나윤규는 완벽한 플랜남으로 집안의 힘든 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주는 남자입니다. 계획만이 인생의 전부 같은 남자의 태도에 살짝 질리기도 하지만 못난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은은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죠. 반대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진가 김정우는 나윤규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자유롭고 순수하여 안진진의 마음을 녹이는 좀 더 매력적인 인물이죠. 두 남자의 고백을 받은 그녀는 누구를 정리할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 P형 남자와 J형 남자네요. 주인공이 결국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되나요? 그건 소설을 끝까지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소설에 주목할 부분을 더 짚어보죠.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괴짜스러운 인물입니다. 멀쩡할 때는 그 나름대로 다정하였지만 술 때문인지 정신분열 때문인지 모를 난리에 안진진은 그저 관조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유약한 아버지를 보며 오히려 아버지와는 달리 마음의 중심줄을 단단히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점차 김장우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벅차게 다가온 것이죠. 한 번은 술에 취해 김장우에게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도망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감옥을 말입니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 사랑의 유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이모의 자살입니다.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이모부를 남편으로 둔 이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나 단조롭고 지겨운 삶을 버텨내지 못하고 본인의 유약함을 탓하며 세상을 등져버립니다. 해외에 나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식들도 그 쓸쓸함에 한몫했죠. 이모는 오히려 불행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생기 있는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문제에 속을 썩이면서도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바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안진진 또한 묘한 활기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한때는 본인의 어머니였기를 바라기도 했던 이모는 그렇게 조카에게 마지막을 부탁하며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모의 첫 능동적인 삶의 개척이었을지 모르는 이 일은 이모네 가족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모부는 이를 배신이라 부르짖고 장례가 끝나갈 때에나 도착한 자식들은 울면서도 이기적인 자신들이 용서받기만을 원하죠. 이 사건은 안진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세 번째, 두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설의 키포인트는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죠. 결혼이라는 것으로 운명이 나뉜 어머니와 이모도 그렇지만 나름 낭만이 있었던 아버지와 재미없지만 가정적인 이모부 또한 떠올리게 되는데요. 묘하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나연규와 김장우를 보며 우리 또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어설픈 족복 흉내를 내며 살던 동생 안진모가 사고를 칠 때 이 불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든든한 연규 씨에게는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지만 본인 삶도 쉽지 않은 김장우에게는 미안하여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진진은 결국 김장우에게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럼 안진지는 결국 사랑하는 김장우를 선택했나요?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갖지 못한 것을 선택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감당하지 못해 달아나버린 아빠를 보며 안정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해석이 있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